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종시가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이 시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종시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285명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교적 잘 관리를 해오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번 주 들어서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네.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서 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도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실은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또 가족 간의 전염들이 많고 그래서 실은 좀 더 긴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과 관련해서 세종시에서는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과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제 2월 22일에 저희 최초 확진자가 나왔고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를 적용한 게 2월 26일입니다. 나흘 만에 네. 적용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쨌든 검사, 검체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또 확산돼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방역 능력이 그동안에 많이 향상됐는데 그걸 보면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그게 또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K-방역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세종의 가장 큰 이슈하면 역시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일 텐데 예. 정부 예산에 총 147억 원의 설계비가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2월이었나요? 정부에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죠. 2월 25일에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네네. 작년도에 147억 원, 금년 예산은 127억 원이고 그 전에 20억 원의 설계비가 이미 확보돼 있어서 네. 147억이 전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이제 확정 지으면서 여야 간에 이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국회법 개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네. 국회법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다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그 서울, 부산, 보선 끝나고 나면은 아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이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러싸고 여당에서는 완전 이전까지 좀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또 야당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여야의 시각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국회 전부 이전하고 그 대신 여의도 국회는 뭐 4차 산업의 중심 기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 계획까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좀 줄이고 또 실제로 지금 시작하더라도 설계하는 데 한 2년 또 국회의사당을 건설하는 데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또 여야 간에 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시장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또 강조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지방 소멸 위기를 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행정수도 이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행정수도에 내려가는 정부기관 외에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지 출연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혁신도시에 또 이전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일부만 이전됐고 나머지 남아 있어서 2차 이전을 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가 운영을 보면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자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특히 현장성이 강한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좀 지방 분권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한 일이고 효과가 있지만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외에도 다른 국가 균형 발전 사업 그리고 지방 분권 이게 동시에 추진될 때 훨씬 더 효과가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지요?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제 10개 혁신 도시가 이미 만들어졌고 예.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전 또 충남 내포 지역의 혁신 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기업 또 출연기관 이런 기관들이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예. 이 중에서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기관들 빼놓고는 혁신 도시에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가 운영이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돼 있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 권한 강화나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충청권 메가시티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이라는 일극 중심의 체제를 전국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좀 경제 중심축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충청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 전남 이런 데서 이제 통합 움직임 또는 메가시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예. 우리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11월 달에 메가시티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달에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같이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메가시티로 하게 되면은 충청권 각 지역 간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화시켜 나가고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또 교통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좀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달에 연구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충청권 광역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충청권 광역 철도망 계획은 또 국가 철도망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일이라서 국가 중앙정부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충청권 내부에서는 이미 협조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행정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통의 편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광역철도망 계획도 지금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세종시가 말하는 이 ITX 세종선 어떤 내용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세종시 동쪽으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청사 또 국회가 들어올 지역 그곳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승용차로 이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부선 지선을 설치하게 되면 한 8km 내지 10km 정도로 설치하게 되면은 바로 세종시 중심부 정부 청사에 있는 곳에서 경부선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이제 KT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송역까지 가서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역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바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충청권 광역 철도망 계획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오송 또 청주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계획의 철도 노선은 이제 철도망을 깔게 되면 그 노선을 함께 이용하면은 또 ITX 세종역 이것도 그 취지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함께 추진하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국회 세종의사당도 들어오고 충청권의 광역철도망도 완성이 되면 당장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또 여기 네.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건설도 한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스마트 시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도시 건설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IT 4차 산업 이 부분에 있어도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이 지역에 한 면적으로 보면 한 여의도만한 면적, 그 정도 면적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를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돼서 이제 토목공사는 착공을 하고 있고 건축공사도 금년 말 내년에 이제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건 근데 그 부분만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종시 전체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국가 시범 도시로 만들고 있는 모델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종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계신데 최근에 이 스마트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어서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부동산 투기는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집값, 땅값이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집을 새로 장만해야 되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심어주게 되고 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건설을 하고 산업도 유치하고 또 인구도 유입시켜야 되는데 이런 데도 방해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 들어서는 곳에 미리 이제 뭐 집을 지어서 보상 투기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임야나 이런 데를 개발이 뭐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쪼개기 해갖고 여러 사람 명의로 이렇게 나눠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투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또 농지법 위반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들을 수사 당국에 제공도 하고 뭐 국세청이나 또 국토부 이런 기관에도 제공을 해서 정부와 부동산 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써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